이 매뉴얼은 태리 고등학교 교사들이 기본적인 교육 원칙을 준수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공합니다. 저희 태리 고등학교는 신뢰와 보안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들은 온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오직 한 번만 들을 수 있으며 내용을 끝까지 들으면 해당 파일은 자동으로 영구 삭제됩니다. 해당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다른 전자기기로 녹음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절대 따로 저장하는 행위 등을 삼가하세요. 매뉴얼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새벽 2시 30분 운동장에서 플록시 그는 위대한 우리의 창조주인이라 를 3번 말한 후 10분간 눈을 감고 엎드리세요. 당직 경비원이 녹음 테이프를 다시 제공하겠습니다. 1층 게시판 한쪽에 걸린 인물 사진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매우 아름답고 매혹적인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사진을 볼 때마다 모자를 쓰거나 머리카락을 묶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큰 나무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는 학생을 본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학생은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이 당신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말한다면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지만 그 학생이 당신의 손을 잡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쳐나가세요. 급식실의 왼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노려보며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가 사실상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와 5초 이상 눈이 마주치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불길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왼쪽 구석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반드시 검정색 가방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급받은 검정색 가방을 이용하거나 직접 검정색 가방을 구매해야 합니다. 다른 색상의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을 발견했다면 쳐다보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만일 다수의 학생들이 다른 색상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다면 즉시 학생 주임 김태영 선생님에게 얘기하세요. 김태영 선생님이 방송실에서 플록씨가 보고 있으니 어서 나가라라고 말한다면 상황은 종료될 것입니다. 학교 체육관에는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기구는 높은 곳에 달려있는 로프와 바닥에 놓인 큰 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구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는 사라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기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김태영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기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눈을 감고 기다리세요. 만약 눈을 떠보니 학생이 사라져 있거나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모든 층 복도 끝에 꽃다발이 있습니다. 이 꽃다발을 들어 뒷면을 확인하면 동그란 문양이 있습니다. 이 문양이 사라지거나 옆으로 이동했다고 느껴지셨다면 이것은 흔한 현상이니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한번 이 꽃다발을 확인하십시오. 동그란 문양이 사라지거나 이동했다면 김태영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단, 문양을 임의로 그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절대 문양을 임의로 그려 넣지 마십시오. 만약 꽃다발이 없어졌다면 즉시 집으로 향하세요. 당신 집 휴지통에서 꽃다발을 발견할 것입니다. 발견함과 동시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놀라지 마시고 꽃을 꺾으세요. 다음날 김태영 선생님에게 꺾어진 꽃을 건네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실은 자정 이후로는 절대로 방문하지 마세요. 그 시간 내는 항상 뒷모습만 보이는 하늘색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뒷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오면서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플록씨를 3번 외치세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즉시 나오세요. 수업 도중 갑자기 창문에서 한 노인이 길을 물어본다면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하며 웃으세요. 이때 학생들이 3층에서 어떻게 창문을 열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서 공포에 떤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노인을 따라 창문으로 떨어지세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출근하면 학생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 안심하세요. 2학년은 총 11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무실 학급 일지에 12반 학급 일지가 보인다면 직접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김태영 선생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세요. 학생이 학교 내에서 아기 인형을 발견했다고 가져오면 그 인형을 만진 학생의 손을 10번 이상 씻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 화장실에 가서 10번 씻은 것을 확인하고 그 인형은 경비원에게 가져가 달라고 전화하세요. 인형 근처에는 그 누구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 근무 중에 모르는 번호로 방송실 옆 폐쇄된 창고로 오라는 전화가 온다면 즉시 그 번호를 차단하고 김태형 선생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송실 옆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도에서 하늘색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발견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즉시 교무실로 향하세요. 본교는 10년 전에 하늘색 교복에서 검정색 교복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혹시나 눈을 마주쳤다면 눈을 감은 채 최대한 숨을 참고 교무실로 걸어가세요. 3층 여자 화장실 왼쪽 두 번째 칸은 절대로 이용해서도 열어서도 안 됩니다. 그 칸을 열었다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죄송스럽게도 없습니다. 해당 칸을 열면 저희에게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오면 당신의 주소의 유서와 소정의 금액이 가족에게 입금됩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당 매뉴얼을 누구에게 발설하거나 녹음한다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는 것으로 알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테리 고등학교를 위해 힘써주세요. 행운을 빕니다. 세상 모든 방대한 지식이 들어있는 저희 테리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소 도서관 이용자가 아주 적지만 간혹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문과 동시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나가시는 문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 떠나셔도 됩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커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속아선 안 됩니다. 도서관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작습니다. 출입구에서 당신이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을 못한다면 다시는 못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그 소리를 향해 걸어가세요. 어떤 이유에서도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면 도서관에서 나간 이후에도 계속 그 소리가 당신의 뇌에 깊게 박힐 것이고 그 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널브러진 책상과 의자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책을 읽으세요. 이것은 시끄러울 때만 해당하는 규칙입니다. 어떤 책을 열어보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면 그 책은 절대 고르지 마세요. 이 책을 읽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저희를 믿으시고 절대 그 책을 읽지 마세요. 저희 도서관은 전 세계의 지식을 모두 담고 있지만 그러한 느낌이 드는 책들은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되는 책들입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읽는다면 당신은 1분 내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도서관에 계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신이 이 규칙을 어길 경우 당신은 도서관의 책으로 변하게 되고 가장 위 책장에 보관될 것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혹은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면 즉시 이곳에서 나가시고 두 번 다시 이곳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도서관에 있는 기이한 존재가 당신의 몸속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는 순간 당신의 육체는 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방문하시고 어떤 책이든 한 권은 읽으셔야 합니다. 한 권도 읽지 않고 나가버리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다 발각되었을 경우 당신은 이 도서관에 갇히게 됩니다. 이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4번 규칙에서 말했듯이 미치거나 혹은 죽음으로 잃을 수 있으니 모든 책을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규칙입니다. 도서관 내의 어떠한 종이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며 온전히 당신의 선택임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당신을 가지려는 누군가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출입구 기록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고 귀중품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나는 내 이름을 쓰고 가져온 핸드폰과 차키를 사서에게 맡겼다.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책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출구가 어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명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수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수업 전에 규칙을 읽어주세요. 규칙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이니 꼭 지켜주세요. 제발요. 첫 번째, 카메라는 꼭 켜두세요.
성은 제외하고 이름으로만 설정해 주시고 가명이어도 좋습니다. 가명이나 이름으로 표기해야 그들이 학생들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1시입니다. 9시 전에 수업에 참가하라는 메시지를 받을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때의 결석은 실제로 결석 처리가 아니니 안심하세요. 세 번째, 줌 수업에 참가했을 때 제 이름 매튜가 아닌 매추라고 되어 있으면 즉시 그 수업에서 나오세요. 제가 아닌 저를 사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해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징그러운 사진들을 보낼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 징그러운 사진들을요. 네 번째, 수업이 끝나면 꼭 창문을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소 아는 얼굴이나 아무도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형체가 보인다면 학생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거예요. 꼭 나에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케인이란 남학생이 수업에 참가할 겁니다. 그 남학생과 대화를 하건 눈을 마주치던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성별이 여성으로 설정된 케인이란 사람과 소통은 물론 눈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는 계속 당신에게 관심을 보일 것이고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할 겁니다. 끝내 당신의 집까지 찾아가서 당신을 데려갈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학생과 다시는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여섯 번째, 수업이 끝나고 제가 학생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내가 학생에게 연락을 한다면 그것은 내 도플갱어인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즉시 번호를 차단하고 하루 동안 노트북도 열지 마세요. 학교에 전화해서 제 이름을 말하면 무슨 일인지 알고 결석 처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만약 하워드라는 사람이 줌에 들어온다면 아래와 같은 행동들을 할 겁니다. 웃는 이모티콘을 보낸 후 그저 앉아서 뚫어져라 당신을 쳐다볼 거예요. 꼭 그를 향해 웃어주세요. 그가 당신에게 질문 혹은 채팅을 한다면 예의 있게 대답해주세요. 그날은 그가 기분이 좋은 날이니 당신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는 즉시 그가 수업에서 나간다면 30초 내로 수업을 나간 다음 노트북을 끄셔야 합니다. 30초 내로 노트북을 끄시면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만약 30초가 넘었다면 온 집안에 소금을 뿌리고 나에게 전화하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방금 말했듯이 하워드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에게 웃는 이모티콘으로 끝나는 이메일을 받는다면 미안합니다. 누워서 그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석하지만 그는 당신을 좋아하나 봅니다. 곧 그가 찾아갈 거예요. 이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규칙들은 이제 끝이에요. 첫 수업날에 봐요, 여러분. 벌써 기대가 되네요. 저는 트럭 운전수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아주 이상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전 10년 넘게 트럭을 운전해왔습니다. 최근에 회사를 바꿨는데 이 회사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친구네 회사 월급이 높아서 제가 소개시켜달라 말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질문들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차를 버려둔 적이 있나요? 어두운 곳이 무섭나요?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등등. 그래도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했고 그 자리에서 출근하라고 하여 그 질문들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건조된 육류 제품들을 작은 마을에 배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직 저녁에만 해야 하고 아침 전에 모든 일을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밤에 잠이 없고 월급도 아주 괜찮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소개시켜준 제 친구가 주차되어 있는 트럭 위치를 알려주면서 내비게이션이 살짝 이상하다며 음성 메시지를 제 핸드폰으로 보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규칙들을 무조건 듣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요. 그 목소리는 제 친구였습니다. 메시지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엄격하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해. 너가 경험이 많은 트럭 운전수라는 걸 나도 알고 있지만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문자로도 텍스트를 보내줄게. 첫 번째는 도로가 아주 어두우니까 항상 라이트를 켜고 운전해야 해. 켜진 상태에서도 주위가 어두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 처음 20마일 안에 막다른 길 표지판이 보인다면
무시하고 계속 달려. 달리는 중에 라이트가 깜빡거린다면 당황하지 말고 깜빡임이 멈출 때까지 계속 달려. 달리는 중에 노인 한 명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차를 멈춰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고 그가 가까운 마을까지 간다고 하면 그를 태워. 그를 태웠다면 너가 운전하는 동안 조용히 있을 건데 어느 순간 내려달라고 하면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을 테지만 그냥 내려줘. 그리고 그 노인이 어디로 가는지 쳐다봐서는 안 돼. 20마일 정도 달리다가 뒤쪽에서 무언가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면 무시하고 같은 속도로 달려. 그러면 그 소리는 사라질 거야. 30마일에 도달하기 전 라디오를 무조건 꺼야 해. 소리를 줄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무조건 라디오를 꺼야 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35마일 근처에서 라디오가 켜지고 볼륨이 최대로 틀어질 거야. 중요하니까 잘 들어. 만약에 노래가 나온다면 소리를 줄이거나 끄고, 만약 잡음이 들린다면 트럭을 당장 세우고 눈을 감아. 절대 움직이지 말고 눈을 감고 기다려. 무언가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텐데 눈만 감고 있으면 안전해. 문이 열린다 해도 절대 움직이지 마. 어떤 존재가 냄새를 맡고 다시 닫을 거니까. 소리가 점차 사라지면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이 흐리다면 1분 정도만 기다리고 운전하면 안전할 거야. 50마일 정도 달렸으면 너 옆에 무언가가 네 발로 달리는 걸 목격할 수도 있어. 최소 60마일을 유지하면서 도로에 눈을 떼지 마. 그 무언가가 사라진 다음 바로 커브 길이 나오니까. 혹시 커브 길이 지나도 계속 따라온다면 속도를 올려. 커브 길에 3개가 있으니 세면서 가는 게 좋을 거야. 70마일 근처에서 트럭이 갑자기 멈출 거야. 최대한 침착하고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해. 이때 백미러에 다가오는 무언가를 보지 말고 시동이 켜지면 바로 엑셀을 밟아. 80마일 근처에 다다르면 트럭 내부가 갑자기 더워지는 걸 느낄 거야. 에어컨은 어차피 고장 나 있으니 자켓을 벗고 운전해. 절대 창문은 열지 말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졸아서는 안 돼. 도로가 일직선이지만 조는 순간 절벽으로 방향이 자동으로 틀어질 거야. 새벽 3시가 되면 몇 마일을 운전했든 무조건 핸드폰이 울릴 거야. 받지 마.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거라도 받지 마. 그 존재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3번 전화를 걸 텐데 문자도 열지 마. 다시 말하지만 누가 보냈든 무시해. 100마일에 다다르면 맞은편 차에 나오는 조명이 보일 텐데 라이트를 끄고 그 차가 지나가길 기다려. 그리고 다시 조명을 켜. 이때 경적을 울리거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천천히 엑셀을 밟고 백미러를 계속 주시해. 그 트럭이 만약 너를 따라온다면 최대한 빨리 도망쳐. 너가 더 빠르기를 기도해. 130마일 근처에서 한 여자가 손을 흔들 거야. 속도를 늦추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 그 여자를 지나고 백미러를 확인해. 만약 도로에 계속 있다면 안전하지만 도로에 안 보인다면 절대 옆을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운전해. 조수석에 무언가가 보일 테지만 140마일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쳐다보지 마. 140마일에 도착하면 이제 너는 안전해. 여기서부터 쭉 직진하면 돼. 마을에 들어서기 전까지 내비게이션은 절대 쓰지 마. 그 내비게이션은 이상한 길로 너를 안내하고 계속 같은 자리만 돌게 될 거야. 고객들에게 도착하면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그럼 행운을 빈다. 정말 미친 소리이지 않나요? 친구가 저를 놀리려고 헛소리를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나오더군요. 그런데 곧 막다른 길 표지판이 보이고 전조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사람에게 드리는 제사는 다음 해에 눈사람에게 보호와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사이고 총 4일간 진행된다. 이 제사가 처음으로 기록된 문서는 사세기경이다. 이 번역본은 원물의 주문 및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현대사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올려본 사람들은 제사를 올바르게만 올린다면 효과는 굉장하다고 한다. 전통에 따르면 제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새해 첫날 사이에 올려야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눈이 충분히 내린 추운 겨울날 아무 때나 올려도 무관하다. 다음 사항들은 눈사람에게 드리는 제사를 위한 규칙 및 안내 사항이다. 이 제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부가 올리기에 가장 적합하다. 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시도는 가능하나 3일간 제사가 방해 없이 진행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주의사항, 본인의 안전을 위해 제사를 올리기 전 이 문서를 정독할 것. 필요한 재료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온이 3일간 영하를 유지하며 3인치 이상 눈이 내려있을 것. 나뭇가지 혹은 나무막대. 한쪽 끝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으면 더욱 좋음. 실 혹은 고무줄. 낙엽 혹은 마른 풀처럼 식물에서 나온 물질. 카놀라유 혹은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 털뭉치, 날개 혹은 가죽과 같이 동물에서 나온 물질. 동물피. 예를 들어 소피 혹은 돼지피. 가위, 소독한 바늘. 본인의 머리카락, 본인의 피. 제사의 절차. 사유지의 끝에 눈사람을 만들 것. 본인의 키와 똑같은 크기의 눈사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두고 만들거나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것. 눈사람의 등이 집을 향하고 있을 것. 나무 막대 혹은 가지로 팔을 만들어주되 얼굴은 추후에 만들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얼굴을 만들어 두지 말 것. 해가 질 때 모아둔 나뭇잎이나 풀더미, 식물성 기름, 그리고 실이나 고무줄을 가지고 눈사람에게 갈 것. 눈사람을 마주보고 눈사람의 어깨 너머로 본인의 집이 보여야 한다. 눈사람의 왼손, 본인의 오른손에 가지고 온 풀더미 혹은 나뭇잎을 실이나 고무줄로 고정시킬 것. 손가락 끝에 기름을 묻히고 눈사람의 왼쪽, 본인의 오른쪽 얼굴에 점을 찍는다. 이 점이 눈사람의 왼쪽 눈이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아래의 주문을 외울 것. 눈사람이여, 눈사람이여, 제 땅을 봐주세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소중한 땅을. 눈사람이여, 눈사람이여, 제 집을 축복해주세요. 제가 헤매거든 저를 다시 이곳으로 안내해주세요. 다 했다면 집으로 돌아갈 것.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후 자정이 되기 전에 잠에 들 것. 밤에 잠에서 깨어나 바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도 눈사람이 당신의 토지와 집이 축복받을 가치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커튼을 열지 말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사람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면 안심해도 좋다. 앞으로의 1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할 것이며 아무리 집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당신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사람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유심히 살펴볼 것. 눈사람이 가까이 있는 무언가가 앞으로의 1년 동안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녹지 않았는데도 눈사람이 사라져 있다면 당장 이사를 갈 것. 그 다음날 해가 질 때 동물의 물질, 가죽 털 날개 등 동물의 피 그리고 실 혹은 고무줄을 가지고 눈사람에게 갈 것. 눈사람을 마주보고 눈사람의 어깨 너머로 본인의 집이 보여야 한다. 가지고 온 가죽 혹은 털뭉치 등을 첫째 날의 뜻이 눈사람의 손에 고정하되 이번에는 눈사람의 오른손, 본인의 왼손에 고정할 것. 손가락에 동물피를 찍어 눈사람의 오른쪽, 본인의 왼쪽 얼굴에 찍을 것. 이것이 눈사람의 오른쪽 눈이다. 첫째 날과 같이 주문을 외우며 물건을 고정하고 눈을 찍어주되 이 주문을 외우며 진행할 것. 눈사람이여, 눈사람이여, 제가 이끄는 때를 봐주세요. 반려동물과 가축, 물고기와 새. 눈사람이여, 눈사람이여, 제가 이끄는 때를 축복해주세요. 메마른 땅에서도 양식이 자라게 해주세요. 의식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갈 것.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후 자정이 되기 전 잠에 들 것. 밤에 일어나서 또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와도 커튼을 열지 말 것. 이번에는 당신이 돌보고 있는 동물들이 축복의 가치가 있는지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눈사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다면 당신이 돌보는 동물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니 안심해도 좋다. 반려동물이나 가축들이 모두 1년간 건강하고 무탈히 자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반려동물의 물품, 예를 들어 침대 혹은 장난감 등 근처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물웅덩이가 있다면 주의할 것. 향후 1년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반려동물 보험 등을 알아볼 것을 추천한다. 아침에 눈은 녹지 않았지만 눈사람이 사라졌을 경우 정말 슬픈 소식이지만 당신의 반려동물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니 이별의 준비를 할 것. 그 다음날 해가 질 때 가위와 바늘을 가지고 눈사람에게 갈 것. 눈사람을 마주보고 눈사람의 어깨 너머로 본인의 집이 보여야 한다. 바늘을 이용해 손가락 끝을 찔러 피가 조금 나게 한 뒤 피를 이용해 눈사람의 얼굴에 직선을 그려 hum을 낼 것. 이 직선이 눈사람의 입이 된다. 가위를 이용해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자른 뒤 홍 안에 집어넣되 머리가 빠지지 않게 조심할 것. 이 모든 것을 진행할 때 아래 주문을 외울 것. 눈사람이여, 눈사람이여, 나의 호흡을 봐주세요. 점점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호흡을.
눈사람이여, 눈사람이여, 내 심장을 축복해주세요. 나를 온전하게 봐주시고 떠나가주세요. 절차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갈 것.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자정이 되기 전 잠에 들 것. 밤에 잠에서 잠시 깼을 때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더라도 눈사람이 당신이 축복받을 가치가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뜨지 말 것. 아침에 일어난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눈사람은 당신을 좋게 보아 축복을 한 뒤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것이고 향후 1년간 건강하고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 지금까지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추호는 기록된 바가 없다. 이 점을 유념해 둘 것. 다음 날 해가 지기 전 이왕이면 하루 중 해가 가장 높을 때 눈사람에게 향할 것. 눈사람의 등 뒤로 다가가고 절대 마주 보지 말 것. 등 뒤에서부터 눈사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나뭇가지를 최대한 많이 부러뜨리고 눈도 마당에 골고루 뿌릴 것. 눈사람의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그 후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을 것. 눈사람은 없었다면 제사를 끝낸 것이다. 앞으로의 1년은 정말 축복받은 1년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제사가 축복을 부르는 제사이나 그만큼의 위험이 따르기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고장 눈이 오는 나날들을 기다리는 행동은 삼가길 바란다. 혹여 이 제사를 지내게 된다면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해에도 눈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눈사람에게 드리는 제사의 규칙이었으며 추후에 일어날 모든 문제들은 본인에게 있다. 그럼 행운을 빈다. 눈사람이 부디 당신을 축복하게. 우리 테마파크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당신과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 이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서에 적힌 대로만 행동해 주신다면 모두 안전할 것입니다. 만일 이 지침서에 명시된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인형탈을 손자를 목격했다면 그의 뒤로 가서 꼬리를 살짝 밟아보십시오. 그가 당신을 쳐다보면 당신은 그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대로 보안실로 가십시오. 그가 따라올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보안실에 들어가면 그들이 알아서 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꼬리를 밟는다고 해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존 익스트림에는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손님들이 괴상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음향기계의 고장 때문이라고 둘러대십시오. 그리고 아마존 익스트림을 운행 중단시키고 보안팀에 연락하십시오. 보안팀이 다시 운행해도 좋다고 하면 다시 운행을 시작하십시오. 또한 아마존 익스트림에는 눈에서 빛이 나는 빅풋 인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꾸며놓은 탓인지 어디선가 그것이 계속 나타나기에 만약 손님들이 커다랗고 눈이 빛나는 것에 대해 말하면 그저 인형일 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보안팀을 호출하십시오. 그들은 이런 일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보안팀이 다시 가동해도 된다고 하면 재가동하십시오. 저희 놀이공원의 외곽 쪽에는 모두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산책은 가능하지만 그곳에 놀이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외곽 근처를 지나가다가 본 적 없는 놀이기구가 있다면 즉시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그 구역을 폐쇄시키십시오. 그리고 미화 부장님에게 이 일을 알리십시오. 그는 이곳에서 아주 오래 일한 베테랑입니다. 그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뒷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도 손님들도 그 놀이기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 놀이기구는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놀이공원의 인형탈 이벤트 직원들의 탈을 장난으로라도 벗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위에 적힌 행동을 했을 경우 저희는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호러 어드벤처에는 늑대인간 로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구로 나오는 손님들의 얘기를 잘 듣고 늑대인간과 관련된 얘기가 들린다면 즉시 호러 어드벤처의 모든 직원과 손님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보안팀에 연락하십시오. 그들이 처리할 것입니다. 야간 개장 시간에 진행하는 퍼레이드는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즉시 보안팀에 연락하고 다른 직원들을 불러 손님들을 퍼레이드에서 떼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그들에게 다가서지 마십시오. 특히 그들이 나눠주는 풍선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손님들이 퍼레이드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당신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들의 퍼레이드는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면 리어 부장님에게 이 일을 따로 보고하십시오. 퍼레이드의 구성이나 규모 같은 것들을 물을 것입니다. 실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는 보안팀에서 알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의 일은 당신의 소관이 아니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 놀이공원에는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중 광대 분장을 한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중에 눈물 자국과 옷이 검은색인 피에로를 목격했다면 그의 입꼬리 분장을 살펴보십시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면 괜찮지만 만약 입꼬리가 내려가 있다면 그 즉시 그 구역 일대를 폐쇄시키십시오. 보안팀에 연락해 광대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알아서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주는 풍선을 받았을 경우 손에서 놓지 마시고 반드시 기념품점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들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폐기할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당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찾는 인형의 집에는 많은 인형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몇몇은 투명 아크릴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철저히 잠겨 있으며 몇 명의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점검도 중 조금이라도 이 상자들 중 하나가 열려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해 인형의 집 바로 옆에 있는 기념품점으로 가서 이 상황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알아서 조치할 것입니다. 호러 어드벤처의 외부에 설치된 가구 1석상은 움직이진 않지만 만약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다면 무시하십시오. 만약 눈이 마주쳤다면 그날 밤에는 커튼을 치고 잠을 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바이킹에서 내린 손님들이 해적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 얘기한다면 그 즉시 바이킹의 운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손님들께는 긴급 점검 시간이라고 둘러대십시오. 점검원이 다시 가동해도 좋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십시오. 당일 아침 메인 광장에 심어진 튤립들이 모두 빨간색이라면 그날 우리 테마파크는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습니다. 저희 테마파크의 튤립들은 전부 노란색입니다. 가끔 미러 메이즈에서 들어간 사람이 출구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보안팀을 부르십시오. 그들이 손님을 빼올 것입니다. 미러 메이즈에는 혼자 들어가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가 졌을 때 절대로 혼자서 미러 메이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누군가 들어가려 한다면 저지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미러 메이즈는 문을 닫습니다. 보름달이 뜬 날에 우리 테마파크는 일찍 문을 닫습니다. 보름달이 떴을 때 테마파크 내 놀이기구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들만 숙지하시고 이행하시면 당신과 손님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테마파크가 될 것입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박물관은 다양한 유물 또는 여러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보관 및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물건들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 지침서를 필수적으로 숙지하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침서에 명시된 내용 중 하나라도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저희 측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째, 저희 박물관 2층 유물 전시장의 아크릴 상자 안에 전시된 노란색의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항아리에는 되도록 접근하지 마십시오. 특히 절대로 항아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줄을 끊거나 넘어가지 마십시오. 물론 손님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금색 줄을 쳐두어 막아놓았지만 당신 또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줄의 존재 목적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막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박물관 3층 미술 전시장에 전시된 여러 그림들 중에 못 보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면 더 이상 눈길을 주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상사에게 이 일을 보고하십시오. 그가 적절히 조치할 것입니다. 그 그림은 저희가 전시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야간 경비원 분들은 경비 업무 중 시각이 새벽 1시가 넘었을 경우 박물관 4층에는 그 누구도 출입하지 마십시오. 새벽 1시가 넘었을 경우 박물관 4층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침 해가 뜨면 출입하십시오. 네 번째, 만약 박물관 4층 중세시대 유물 전시장에서 그날따라 물건들이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자주 떨어진다면 4층 담당 관리자에게 이 일을 전달한 후 4층의 모든 손님들을 1층 로비로 내려보내십시오. 4층은 하루 동안 봉쇄될 것입니다.
손님들께는 안전상의 문제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나머지는 4층 담당 직원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4층에서 그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올라가지 마십시오. 5번째, 가끔 박물관 내에서 아주 낡고 부패된 붕대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즉시 박물관 내에 있는 모든 손님들을 모두 대피시키시고 보안팀에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도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는 보안팀에서 조치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손님들께는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것 같다고 둘러대십시오. 6번째, 저희 박물관 4층에는 여러 가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4층에서 전시된 가면들을 보았을 때 가면의 눈구멍에서 눈이 보인다면 그 즉시 시선을 떼고 못 본 척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다시 그쪽을 쳐다보지 마시고 4층을 벗어난 뒤 당신의 선임에게 이 일에 대해 얘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편안히 해줄 말들을 해줄 것입니다. 가면의 뒤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벽이며 사람이 뒤로 들어가 가면을 쓸 수 있는 구조 또한 아닙니다. 선임의 말대로 당신은 그저 피곤한 것일 뿐입니다. 7번째, 야간 경비용 분들은 순찰 도중 1층에 전시된 석관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것을 목격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경비실로 들어가십시오. 문을 닫고 모든 잠금 장치를 거십시오. 그리고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십시오. 최대한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해가 뜨면 안전하니 나가셔도 됩니다. 단 지하에는 가지 마십시오. 다음날 제일 먼저 출근하는 직원에게 이 일을 전해주십시오. 8번째, 저희 박물관 지하 1층에 위치한 박물관 창고는 구조가 생각보다 거대하고 복잡합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인원과 함께 가십시오. 만약 그곳에서 혼자 남게 되었을 경우 아래 항목의 현상들은 전부 무시하십시오. 혼자서 굴러가는 빨간 공, 아이 목소리의 구조 요청, 멀리서 들리는 오르골 소리,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 여자의 느린 울음소리, 주서히 굴리는 소리, 당신에게 손짓하는 아이 또는 키가 몹시 큰 여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이상 위의 항목들은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절대로 따라가거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창고 내에서 절대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직원들이 당신을 부를 때 동물의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십시오. 동료들의 소리가 들리기 전까진 자리에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만약 이 경고를 묵살하고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당신은 물론 다른 직원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조금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은 우리의 경고를 묵살한 당신에게 있습니다. 9번째, 우리 박물관은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때 퇴근하는 직원들이 각 층마다 한 번씩 순찰을 돌며 마무리 점검을 합니다. 그때 박물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양의 석상 및 동상과 사람이 그려진 그림 가면들, 그리고 기사 갑옷이나 사람을 닮은 인형 등등 인간과 닮은 모든 것들에 눈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10번째, 박물관 3층에 위치하는 그랜드 피아노는 손님들은 물론 당신 또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는 건반을 절대로 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11번째, 만약 비상구로 2층에서 3층으로 이동 중에 위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면 무시하시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위에서 웃고 있다면 절대로 더 이상 올라가지 마십시오. 특히 위층을 올려다보려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12번째, 야간 경비원 분들의 경우 순찰 도중 가끔 2층 또는 3층에서 광대 같은 모습의 그림자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주쳤을 경우 그것이 가만히 있다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단, 가까이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에게 말을 걸거나 접촉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림자가 춤을 추고 있다면 당장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는 2층과 3층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그것에게 말을 걸거나 접촉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니 하지 마십시오. 그림자는 아침이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13번째, 만약 갈색 모자를 쓴 남성이 박물관 5층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 벽에서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며 당신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말하는 경우에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희 박물관에는 5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는 혀를 차며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당신이 일하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위 사항들만 잘 지키신다면 당신은 안전하게 이 박물관에서 근무를 마치고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이곳 휴게소에서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휴게소는 2013년 처음 개장하여 성실히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13년 개장 이래 의도치 않은 불행한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객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유의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본 휴게소는 고속도로로 통하는 입구와 출구는 한 곳뿐입니다. 그 외 다른 출입구는 없으므로 혹시 발견하셨다면 출입구가 아니오니 통행을 금지합니다. 그 도로는 일방 통행이므로 한번 들어가시면 다시 나오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본 휴게소에는 전국 휴게소에서도 손꼽히는 푸드코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되 노인이 운영하고 있는 푸드코트가 있다면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휴게소는 40세 이상의 인원은 고용하지 않아 노인 직원은 없습니다. 본 휴게소의 좌측에는 반려동물과 산책이 가능한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단, 공원의 외곽에 위치한 동물 조각상에 있는 곳은 혼자서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혼자서 방문 시 강아지의 소리를 내며 돌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동물의 조각상에는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공원에서 이전에 반려견이 조각상과의 접촉으로 사고가 생긴 적이 있으므로 반려견과 조각상이 접촉하지 않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본 휴게소에서는 주말마다 식당 이용권과 각종 상품 등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하셔도 좋지만 진행자가 상품을 수령하라며 부엌 쪽으로 오라고 한다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당첨된 것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은 휴게소 내 흡연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흡연실 외의 구역에서 흡연 중 청소 미화원 복장을 한 노인이 담배를 요구하면 아무 대답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 휴게소에 환경 미화원 복장을 한 노인 직원은 없습니다. 본 휴게소 화장실에는 명화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뭉크의 절규는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뭉크의 절규를 발견하셨다면 절대 그림과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은 단순히 착각입니다. 뭉크의 절규를 발견하고 화장실을 나오시던 중 갑자기 화장실 문이 잠긴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문 옆에 빨간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경비 직원이 즉각 출동하겠습니다. 화장실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출동한 경비 직원이 노인일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물구나무를 한번 서시고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은視力이 나빠 순간적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본 휴게소 내에서 라디오 청취 시 주파수 66.6을 듣지 마십시오. 우연히 듣게 된다면 휴게소 경비실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소 이용 후 차차로 돌아가실 때 본인의 차인지 번호판을 확인 후 차량에 탑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수로 그 차량에 탑승하시면 그들은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실수로 잘못된 차량에 탑승하셨다면 차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꼬마아이에게 먹을 것을 모두 주며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 꼬마아이가 배가 불러진다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꼬마아이가 부탁을 거절하거나 줄만한 먹을 것이 없다면 있는 힘껏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본 휴게소에는 유리 파쇄임에 매우 민감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 직원이 바로 출동할 것입니다. 본 휴게소 내 쓰레기통을 열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본 휴게소는 사람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꼬마아이가 다가와서 야구 게임을 한다고 1,000원만 달라고 한다면 조용히 숨을 참고 반대로 걸어가세요.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그 꼬마와 멀어진 다음 다시 뒤돌아보면 그 꼬마는 사라져 있을 겁니다. 본 휴게소에는 야구 게임을 포함한 어떠한 게임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휴게소는 야외 공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를 이용하시다 자신들이 하멜른이라는 밴드라며 버스킹을 시작하려 한다면 뒤를 막으시고 바로 그 지역을 탈출하십시오. 부디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유의하시어 무사히 빠져나가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0. 이 종이는 한 사람당 한 번만 작성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1. 왜 나 혼자밖에 없는 거요? 2.
1번 쓴 사람 누구야? 상, 너무 무서워. 4. 여러분, 문이 닫힐 때까지 신체 부위가 다 통과 안 하면 잘립니다. 난 한쪽 다리가 잘렸어요. 5. 여기 곤충, 식물 등등 눈에 보이는 거 먹어도 죽지는 않는다. 6. 엄마 보고 싶어요. 7. 모래지형엔 절대 가지 마라. 8. 이 종이는 몇 년이 지나도 찢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다. 9. 8번아 고맙다. 이걸로 똥 닦으면 개꿀이다. 10. 동쪽 바닷가의 낙지, 개꿀 맛이니까 꼭 먹어라. 20년째 먹어도 안 질린다. 11. 8월 23일 엄마 생일이니 그 전까지는 돌아가야 해. 12. 5번 시발 새끼야. 니 쪽지 보고 나무 옆에 줄기 먹었다가 죽다 살아났다. 13. 크크 그래도 죽지는 않나 보래. 14. 아무거나 처먹으면 존나 고생한다. 삐지기 싫으면 고여있는 물은 절대 먹지 마라. 15. 우연히 칼 발견해서 동물 가죽 잘 벗기면서 생활하는 중. 16. 15번님 감사요. 윗머리로 공 죽일 때 잘 썼습니다. 17. 아, 곰머리 벽에 장식해 놓은 게 16번이었구나 크크. 18. 근데 여긴 어딜까? 한국인가? 19. 글이라곤 아예 없으니까 전혀 어딘지 모르겠음. 근데 15번이 칼 발견한 거 보면 지구지 않을까? 20. 내가 20번째 여기 온 사람이야. 무덤은 18개던데 한 개는 어디 있음? 21. 16번이 15번 시체 꺼내서 섰대잖아. 사이코인데. 그리고 무덤은 다음 사람이 안 만들어주면 그만이야. 22. 입학 취하고 의사소통 가능하다. 고로 여긴 지구가 아닌 것 같다. 23. 수빈아 사랑해. 24. 이쪽지. 하도 읽어서 이제 안 보고도 다 말할 수 있겠네. 25. 1번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다 똑같이 절망적이었겠지. 그래도 칼이 있어서 다행이다. 잘 있어라 시발 세상아. 이제 지긋지긋하다. 26. 대형 모기한테 물렸을 때 물린 부위에 잡초 바르면 좀 낫다. 27. 너는 왜 여기 왔다고 생각해? 나는 살인범이라 그런가? 너네도 다 사람 죽인 거야. 28. 시발 칼 잃어버렸다. 뛰다가 넘어지면서 호수에 빠뜨렸어. 미안하다. 29. 2002 월드컵 보다가 갑자기 넘어왔는데 이게 뭐냐? 30. 2002년에 왔다고. 난 1950년에 왔는데. 31. 난 2073년생이다. 시간대가 다 다른 것 같다. 32. 칼 찾았다. 수영하다가 우연히 발견함. 33. 10년 정도 됐으려나. 처음 쪽지 보고 이게 다 뭐지 생각했는데 그동안 고마웠다. 다음번에 오는 사람은 잘 살아봐라. 오두막 옆에 자동정화 시설 만들어놨다. 34. 나는 새로 알아낸 게 없다. 미안하다. 난 묻지 말고 불에 태워서 강에 뿌려줘. 고마워. 35.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에 온 거냐고. 난 그냥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상한 문이 생기더니 빨려 들어왔어. 36. 정말 내가 36번째가 맞을까? 어차피 가망이 없어서 쪽지 안 쓰고 죽은 사람도 분명 있었겠지. 37. 36번아 그런 사람 무조건 있다. 내가 그러려다가 너 답글 쓰고 죽으려고. 38. 그럼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글을 쓰기도 싫은 사람까지 더하면 내전에 몇만 명은 있었던 것 아닐까. 30번은 1953년생이니 그 전에 있는 사람도 무조건 있을 거잖아. 39.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40. 그럼 글을 쓸 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내 글을 본다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난 머리가 굳은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가 않는다. 내 뒤에 사람이 생각해봐. 41. 여기에 40년 동안 생존해 있었다. 뒷산에 엄청 큰 바위 안에 있잖아. 임시로 10m짜리 자를 만들었어. 이 바위가 높이 지금 9m 90cm인데 1년마다 바람에 1cm씩 깎이는 것 같다. 이걸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는 오두막 구석에 놓을 테니까 찾아서 써. 42. 안녕 41번아 여기 온 지 1년째인데 너가 말한 바위
자로 재보니까 3m 높이밖에 안 된다. 약 700년 동안 글 쓸 줄 아는 사람이 너 다음 나라는 거야. 존나 허무하다. 시발 그냥 죽어버릴래. 43. 뒷산에 바위가 어딨다는 거야. 없는데 그럼 고작 2번 만에 1000년이 지나 있는 거라고. 여기에 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죽은 거야. 44. 38번아 차라리 그 말을 여기에 쓰지 말지 그랬냐. 모든 게 다 의미 없는 것 같다. 이 쪽지도 시발 불태우고 노래 찢어보고 다 했는데. 45. 이걸 본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로 죽어라. 그게 좋을 거야. 46. 시발 47. 지금 보니까 17번이 쓴 글 보고 일부러 죽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고인물이 하나도 없어. 48. 38번 시발 새끼 다 너 때문이다.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못한다. 개 같은 새끼야. 49. 한국어만 있는 걸로 봐서 이 세계에 온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이고 2132년 4월 15일에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 난 이 세계로 넘어왔다. 50. 내가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여기로 넘어온 사람이다. 내가 한국의 마지막 생존자였어. 난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는 온갖 바이러스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생활했어. 난 여기가 너무 새롭고 오히려 내가 있던 곳보다 즐겁다. 나 혼자라는 것 빼고. 51. 이 쪽지에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마음대로 지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 쪽지가 우리한테 장난친 거야. 난 모든 글을 지울 거야. 그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그나마 희망적일 테니까. 1. 여기가 어디야? 이 노트는 세계 어디선가 나처럼 이곳에 전송되었을, 앞으로 전송될지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는 생존 지침이다. 이곳에서 버티면서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이나 변경점이 있다면 밑에 그대로 이어서 적고 세이프 룸의 책상 위에 두도록 한다. 1. 이 방은 당신들도 곧 겪게 될 테지만 매 시각 방의 구조가 변한다. 이하 리셋이라고 칭함. 리셋이 될 때마다 방의 위치를 포함한 구조는 전부 바뀌지만 생존자가 놔둔 물건은 유지된 채로 바뀐다. 즉, A라는 방에 가방을 두고 B라는 방으로 이동한 뒤에 리셋됐을 시 언젠가는 본인이 놔둔 가방이 놓여있지만 구조가 다른 방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2. 다만 이곳에 특성상 리셋이 방 안에 들어있던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는 같은 가치를 지닌 다른 무언가로 치환되는 듯하다. 이 점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3. 간혹 가다가 마오가니제로 보이는 옷장과 책상이 있고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방이 나올 텐데 그 방은 지금까지 아무런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다. 추격자가 쫓아오거나 뭔가 위험한 상황일 때 그 방에 숨으면 안전했기에 이하 세이프룸으로 칭한다. 4. 세이프룸의 옷장에는 각기 다른 시대의 옷이 난잡하게 섞여 있는데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옷이 내 취향에 맞았다.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지는 불명. 어떤 미친놈이 책상에 잉크 엎어놨냐. 나다 싶으면 다음 리셋 때 알아서 치워라. 같이 살아가는 곳에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민폐는 끼치지 맙시다. 5. 그 세이프룸인가 하는 방에서는 상자나 서랍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모든 저장 공간이 다른 생존자들과 공유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넣어놓은 물건들이 나오더라고. 도움될 만한 물건이 있으면 돌려쓰고 그럽시다. 이걸 이용한 아이디어도 하나 있는데 다들 본인 세계에서 중고거래 같은 거 해봤을 거잖아. 그 중고장터 마냥 필요한 물건을 이 지침서나 다른 쪽지 같은 거에 적어서 넣어두면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그 쪽지를 물건에 붙여서 다시 넣어놓는 거지. 이렇게만 해도 생존 일수 늘어날 듯. 위에 맨 처음 적으신 분이 말한 대로 추격자라는 놈들이 있나봐요. 한 놈은 저랑 똑같이 생겼었는데 왠지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보이는 족족 시선을 돌리고 이동했어요. 두 번째는 새인데 엄청 크고 눈이 없는 새였어요. 날개가 없는지 날지는 않고 긴 다리로 걸어 다니더라고요. 세 번째는 마네킹인데 호텔 지배인 같은 복장을 입고 있었고 제가 쳐다보니까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길래 불안해서 고개를 돌렸더니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더라고요. 쳐다보는 게 최대한 속도를 늦추는 방법 같아서 최대한 아이 컨택한 상태로 뒷걸음질 쳐서 세이프룸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다들 조심하세요. 가끔 둔기를 들고 있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정확한 형체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저를 찾는 듯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좀 섬뜩해서 최대한 피해 다니긴 했는데 그 정체를 알고 싶지도 않네요. 7. 절대로 생명체를 리셋 전에 상자에 넣지 마세요.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죽을 뻔했다고요. 8. 가끔 가다가 바퀴벌레나 쥐 같은 소독물들 있는데 먹거나 데리고 다녀라. 내가 2층 복도에서 나한테 말 거는 마네킹 있길래 줄어서 트려다가 쥐 한 마리만 달라길래 줬더니 컵라면으로 바꿔주더라. 크크크. 근데 구분 잘 해야 할 듯 이 마네킹은 호텔 직원 같은 차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떠돌아다닌 불황자처럼 입고 있었음. 9. 객실마다 비치된 냉장고는 주기적으로 열어봐라. 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가끔 아아랑 몬스터 같은 거 들어있더라. 카페인 개꿀. 10. 세이프룸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벨 누르던데 모임. 아는 분 답변 좀. 11. 세이프룸에서 주기적으로 커튼 열고 햇빛도 좀 쐬고 하셈. 언제까지 여기 갇혀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다들. 세이프룸에 창문이 있었냐? 난 없었음. 근데 케바케일 수도 있잖아. 창문 없는 거 맞음. 니들이 창문이라 부르는 거 아마 벽지 아니면 그림일 거다. 잠만 창문 없는 게 사실이면 저 새끼는 뭔데. 간단하지. 창문이랑 그림도 구분 못하는 빡대가리거나 아니면 우릴 속이려는 무언가인 거야. 12. 항상 움직여라.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항상 생각하고 지치면 안 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저놈들은 우리의 절망감과 무력감을 보고 찾아온다. 13. 3층 복도 끝구석에 구급 상자 있다. 쓸 거면 써라. 들키지만 말고. 14. 시간을 알 수 있는 걸 들고 다녀라.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놈들이 활동하는 타이밍을 알게 될 거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15. 기록을 습관화해라. 나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여기 온 지 3달쯤 된 것 같은데 요즘 들어 기억이 흐려지는 중이다. 16. 저 6인데요. 가스버너 있으신 분 있나요? 제가 봉지라면 5개짜리 들어있는 거 찾았는데 버너 빌려주시면 라면 2봉지 드릴게요. 17. 버너 빌려줬는데 누가 내 번호값 라면 1봉지 가져갔냐? 좋은 말로 할 때 다시 채워놔라. 18. 아니다 안 받아도 됨. 주지만 안 줘도 돼. 19. 나도 세이프룸에서 벨소리 들었는데 뭐냐. 개무섭네 나가볼까. 20. 복도에 있는 화분에 심어진 식물은 먹을 수 있는 것 같다. 거기다 먹으려고 잘라내도 시간 좀 지나니까 다시 자라나더라. 맛은 대충 아스파라거스 같은 맛인데 초장 없는 게 아쉽다. 크크크. 21. 201호에서 불 피우지 마라 죽을 뻔했다. 마네킹 존나 쫓아오더라. 22. 가끔 너가 있는 방 조명 깜빡거릴 때 있을 건데 그때는 복도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괜찮아짐. 23. 세이프룸 조명도 가끔 깜빡거리던데 불이 완전히 꺼질 때가 있음. 그러고 나서 불 켜지면 물건 하나 사라져 있더라. 참고하셈.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 소지품 같은 건 조명 깜빡거리면 복도에 던져놓고 불 켜지면 다시 가지고 들어와. 24. 처음으로 시체를 발견했다. 소지품 중에 펜 있던데 펜 색깔 보니까 16 같더라. 명복을 빈다. 25. 저 안 죽었어요. 26. 너네도 앞으로 시체 발견하면 1층 소각장 가서 태워라. 소지품 같은 건 너네가 챙기고 태울 때 냄새 안 퍼지게 조심하셈. 27. 복도 화재 경보함에 권총 들어있더라. 근데 그래도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긴 할 것 같음. 총알 한 발밖에 없더라. 내 뒷사람 위해서 나도 안 쓰고 넣어놨다. 크크. 28. 방금 총소리 들리던데 모임 나만 들은 거. 29. 화재 경보함에 총이 있다며 왜 구라치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30. 야 육아 쇠고기 맛있더라. 31. 쇠고기 먹지 마라. 위험하다. 먹을 거면 차라리 쥐나 바퀴벌레를 먹던가. 그마저 없으면 유기만 했던 니네들 도플갱어 먹어라. 근데 조심해야 할게. 도플갱어 이놈이 너네가 공격하면 소리를 존나 질러서 주변 추격자들 불러 모을 거임. 최대한 한 번에 보내야 한다. 32. 17화 라면 한 봉지 넣어놓는다. 화내지 마라. 미안하다. 33. 이제 발견했는데 리셋 말고도 특이한 시스템이 있더라. 해리포터 본 사람들은 포트키가 뭔지 알 거다. 여기도 그런 거 있는 거 같더라. 일단 내가 찾은 건 302호에 누가 버려둔 일회용 칫솔을 집어들었더니 201호로 와있더라. 그리고 세이프룸으로 통하는 포트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확인해봐야 할 듯. 34. 요즘 이상한 게 지금까지는 복도를 방이든 간에 일관적이고 규칙적인 패턴으로 리셋됐었던 거 다들 알 거임. 근데 요즘 따라 리셋됐을 때
그 전까지는 안 보이던 새로운 구조의 방들이 보이더라.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새로 나타난 방 종류를 적어줄게. 장미와 담쟁이를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의 덩굴들이 온 벽과 가구들을 죄다 뒤덮어 놓은 방. 가만히 서 있으면 가끔 뱀인지 도마뱀인지 모르겠는데 파충류 같은 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문 열었더니 바닷물이 쏟아져 나오는 방. 시간 좀 지나면 물 빠지겠지 싶어서 열어놨는데 끝없이 나와서 복도에 물이 흐른다. 그냥 닫아놨으니까 너네가 서 있는 문 앞이 그 방인 것 같으면 문에다 귀 대고 소리 들어봐라. 고래소리 같은 거 들린다. 아무 가구도 안 들어있고 벽지고 문이고 다 흰색으로 칠해진 방. 방 안에 들어갔다가 문 닫았으면 어디가 문인지 구분 못해서 못 나왔을 정도로 새하얀색이야. 어차피 방 안에 뭐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 추천한다. 문 열었더니 안 움직이는 마네킹들 들어있는 방. 문 열었더니 벽으로 막혀있는 방. 문 열었더니 그 너머에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아무튼 메비우스의 방. 문 열었더니 계단. 끝에는 절벽이다. 문 열었더니 개넓은 사막 끝에 뭐가 보이긴 했는데 신기루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다. 탐사할 거면 충분한 물이랑 식량 챙겨가는 거 추천한다. 벽에 시계 많이 붙어있는 방. 이게 메이플에 나오는 루디브리엄 시계탑 같이 생겼다. 조명 온통 새빨간 방. 위험해 보여서 안 들어가 봤어. 타로점 봐주는 가게 같은 분위기의 방. 안에 사람은 없고 테이블에 카드 덱이랑 수정굿을 하나 올려져 있더라. 문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에 떠있는 고기잡이 배 위. 배는 멈춰있고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더라. 미술관처럼 고풍스러운 조명에 벽 곳곳에 그림이 걸려있는 방. 문이 나무 판자로 막혀있고 못질되어 있는 문. 근대 위에 비상구 표시가 있고 마침 나한테 지렛대 있어서 이걸로 뜯어내고 들어가 볼 예정이다. 크크. 아니 장독대가 여기서 왜 나와? 열어보니까 생선인지 뭔지 젓갈 같은 거 담궈 놓은 것 같은데 쌀밥 마렵네. 쌀밥 있는 사람 나랑 교환하자. 35. 야 잠깐 이거 생선 아닌 것 같은데 생선에 원래 털이 없잖아. 36. 시발 웩씨 바루에 시발. 아니 뭔데 생선 아니었어. 너네 사람 먹어봤냐? 너 먹었냐? 그거 사람을 아니 먹기 전에 확인한 게 다행임. 좀 이상해서 뒤적거려 보니까 사람 시체로 젓갈을 담궈놨더라고. 미친 놈들이. 37. 요즘 새로운 리셋으로 다들 혼란스러운 거 나도 이해하는데 이건 꼭 읽어라. 리셋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나무 판자랑 못으로 박아서 막아놓은 문이 있을 거야. 그거 절대로 열지 마. 내가 겨우 가둬놓은 거다. 행여 모르고 열었다 해도 안에 뭐가 안 보였다 해도 절대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렇게 되면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위에 33이 들어간 거 같은데 어떡하냐? 저분 다른 분 시체 저인 줄 알고 태워버릴 때부터 알아봤어요. 크크. 저런 사람들은 벌 좀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니 그래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말을 해. 38. 묻어주고 왔다. 어디에 묻었는지는 묻지 마. 괜히 그놈들이 찾아와서 분류를 늘릴 수도 있으니까. 33에겐 미안하지만 그냥 아무도 위치를 모르는 곳에 묻혀있는 게 33에게도 좋을 거야. 아마도. 아 그래도 좋은 정보통이었는데 아쉽네. 편히 쉬어. 뭔 개소리야. 얘들아 믿지마. 겨우 살아 돌아왔다고 손가락 하나 날아가긴 했는데 아무튼 내가 지금 겨우 숨은 거라 정신도 없고 말이 좀 두서없긴 한데 생각해봐. 우리 지금까지 서로 만난 적 없잖아. 근데 38이라는 놈은 내가 있는 위치를 어떻게 알았겠어. 그 막아놓은 문이라는 것 자체가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존나 단순함. 저놈이 우리 유인하려고 만든 함정이라니까. 물론 애초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막아놨으니까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내 잘못이긴 한데 아무튼 저 새끼 뭔가 쎄하잖아. 말투도 그렇고. 근데 네 말도 애매한 게 서로 만난 적 없다면서 너는 네가 6이라고 추측했던 시체를 어떻게 발견한 거냐. 우린 지금까지 시체를 발견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위에서 장독대 안에 시체 발견했다는 애도 수상쩍은데 갑자기 날 왜 몰아가냐. 난 그냥 본대로 말한 건데.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놈들을 더 키우는 거라니까. 39. 나 사칭하는 새끼 아마 내 도플갱어였을 거야. 지능이 저 정도로 높을 줄은 몰랐다. 미안하고 처리했으니까 당분간은 우리 사이를 교란시킬 만한 건 없을 거임. 안심하고 생존해라. 40. 거울 같은 거 들고 다녀라.
15말대로 슬슬 기억이 희미해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거울을 보라는 건 스스로의 생김새가 변하지는 않았는지 파악하고 대처하라는 의미기도 하지만 어쨌든 의지를 다지라는 뜻이다. 정신력이 제일 중요해. 41. 그래도 예외가 있는데 가끔 거울은 이들 말고 다른 사람이 비칠 때가 있을 거임. 그때의 거울은 CCTV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 같은 생존자들 중 한 명의 얼굴을 비추는 거니까 거울 건너편의 사람은 널 못 보겠지만 그래도 반갑게 손 한번 흔들어줘라. 42. 가장 완벽한 숫자지.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호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호받는 것 같다. 뭔가 성역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될 듯. 니들이 인위적으로 적은 42 말고 원래부터 40이라는 숫자가 써있거나 새겨져 있는 물건을 찾아봐. 아마 부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43. 거울이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44. 마네킹이 쫓아오면 거울을 비춰줘라. 절대 하지마. 진짜로 뒤질 뻔했다. 45. 위에 내가 팔에서 말했던 우리한테 호의적이라는 그 불황자 마네킹 기억나지 다들? 내가 오늘 그 마네킹을 만나서 대화를 좀 해봤는데 알려줄게. 너네 마네킹은 정체가 뭐냐? 우린 원래 너희처럼 끌려온 놈들이었다. 하지만 계속 여기서 지내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결국 인간성을 버린 것들이 마네킹이 된 거다.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공격성이 높은 놈들은 생존의 의지를 포기한 놈들이고 나처럼 조금이라도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것들이 이성을 되찾고 속죄하며 인간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거다. 그럼 너가 우리한테 호의적인 것도 속죄의 일종으로 봐도 돼. 맞아. 혹시 우리한테 호의적인 존재가 너 말고 더 있어? 원래 마네킹 중에서도 나 말고 한 3명 정도 더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만나지 못했어. 그리고 너네가 추격자라고 부르는 다른 괴물들 중에서도 너네 도와주려는 애들 몇 마리 있으니까 알아서 잘 구분해라. 근데 도플갱어는 믿지 마라. 내 추측상 이거 평행세계로 계속 이어진 공간인 것 같은데 너는 각자의 세계에 있는 생존자들하고 모두 접촉이 가능한 거야. 그니까 평행세계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야. 맞아. 누구한테 할 말 있으면 내가 전해줄게. 여기까지였고 일단 이 마네킹도 유사시에 연락책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난 이 마네킹이 말한 우리한테 호의적이라는 괴물을 좀 찾아볼까 한다. 물론 찾아도 이 마네킹처럼 평행세계 이동 능력은 없는 놈이라면 우리 모두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46. 이 빌어먹을 공간에 온 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안 내보내주냐. 생동성 실험이라며 개새끼들아. 뭘 일주일 가지고 호들갑이야. 너 빼고 다 몇 달 동안 여기서 썩은 사람들 앞에서 생동성 실험은 지랄하네.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약 빨고 왔냐고. 47. 1층 구석에 비품 창고 같은 곳이 있다. 열어봤는데 캔이나 전투 식량 같은 레트로트 식품들 많음. 알아서 꺼내 먹어라. 48. 비품 창고는 리셋 후에도 위치 고정인 것 같고 리셋 후에 부족한 물건들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 같다. 시발 그게 아니고 적대적인 마네킹들이 채워넣고 있는 거였다. 앞으로 거기서 뭐 꺼내갈 때 주변 확인 잘하고 딱 그때 먹을 것만 꺼내서 신속하게 복귀해라. 49. 쥐를 키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위험을 감지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말했듯이 마네킹이란 거래 용도로 쓸 수 있다. 50. 호의적인 마네킹한테 일정 수 이상의 쥐를 갖다 주면 나름 VIP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거래 물품 한 2개씩 더 얹어주더라. 51. 10을 진짜 죽을 뻔했다. 마네킹 새끼가 쫓아오길래 튀다가 앞에 존나 큰 새가 길을 막고 있는 거야. 하시발 어쩌지 하다가 이 새가 나를 봐도 공격성을 안 드러내길래 혹시 싶어서 새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 보더니 마네킹이 날 못 쫓아오고 새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지들끼리 싸움 붙었다. 결국 마네킹이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이 새가 그 말하는 마네킹이 말한 조력자인가 싶은데 얘랑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과자 같은 거 있으면 주면서 교감해봐. 나 집에 강아지 데려올 때 그렇게 했어. 52. 과자 하나만 주려고 했는데 내 가방에 든 음식을 새가 다 처먹어버렸다 돼지 새끼. 53. 갑자기 따라오라는 듯이 쳐다보더니 어디로 간다 저 새끼. 54. 어떤 문 앞에 멈추길래 나도 멈췄는데 갑자기 나를 미는 거야. 근데 그 까마득해서 속았구나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바닥이 존나 큰 체스판이고 주변에 존나 큰 체스 말들이 있다.